이제는이라는 것은 또 청약을 배제한 듯한 느낌이라서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청약이란 방법이 사실 19년 3월에 제가 출간을 했을 당시에는 정말 청약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빨리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울의 청약 가점은 30점대야. 너도 할 수 있어. 놀라시죠? 진짜 제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어쩔 수 없이 이 개정판을 또 냈습니다. 왜냐면 계속 청약법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냈긴 했는데 그때는 40점대라고 제가 썼습니다. 서울이요? 네. 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단 한 건만 분양을 했습니다. 원베일리 아파트라고요. 여러 가지 작은 단지도 했지만 우리가 딱 정말 좋은 단지, 네. 그래도 청약해도 괜찮은 단지를 원베일리 아파트 하나만 분양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9월 달인데도 한 단지밖에 안 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점, 그리고 거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많이 청약했고 69점 커트라인이 됐습니다. 69점은 사실 15년 동안 무주택자 상태로 이주하면서 4인 가족인데요. 15년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바로 제가 내 집 마련했던 그 시기더라고요. 2005년, 2006년 그렇게 집값이 오를 때도 집을 안 사고 기다렸던 사람이 당첨이 되는 15년이 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전청약, 1차 사전청약이 나왔는데요. 사전청약에는 공공분양가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0.4%만 당첨자가 서울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약의 기회는 그때 당시에는 많았지.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만 그렇고요. 사실 수도권, 인천, 그 다음에 지방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난 이제부터 청약 안 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보자라는 거죠. 다른 점은요. 재건축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제 낡은 아파트를 부셔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 안에 물건들 중에 뭐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하물며 도로,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고요. 지금 땅은 시유지 땅인데 위에 건물만 있는 주인도 이렇게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조금 재개발은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또 다양합니다. 그게 조금 다른 거죠.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마지막 모습은 똑같습니다. 새 아파트니까요. 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요. 재건축은 입지가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입지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입지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천지개벽이 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나중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속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입지. 그러니까 입지도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뭐 학군의 입지도 있고 교통망의 입지도 있고 일자리의 입지도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상품성,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그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거기 소유자들이겠죠. 그러면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75%라면 25%에 반대하는 사람은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75%의 동의를 받는 게 바로 조합 설립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합이라는 건 그냥 법인, 회사를 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의 동의가 엄청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75%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법인이 꾸려졌는데, 법인의 그런 목적이 뭔가, 새 아파트를 잘 지어서 적은 돈으로 입주하는 게 그 법인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집을 짓는 그 어떤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들어간 모형도라고 합니다. 그 모형도의 형체가 나오는 게 바로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세대인데 조합원이 500명이야. 그러면 500세대는 뭐 보류지, 임대, 뭐 일반 분양이 나오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을 거야. 30층까지, 15층까지 주차장은 이렇게 할 거야. 공원은 이렇게 할 거야. 학교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래, 우리 이렇게 지을 거야. 근데 주인들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을 때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 A는 뭐 1억이 필요하고 B는 2억이 필요해. 왜냐면 너희들의 땅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필요해. 분담금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계산이 다 끝나요. 일반 분양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그게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관리를 처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돈 이렇게 낼게. 나 이 정도 내고 할래.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래, 이제부터 집을 이제 부실게. 그러면 나가야 되지.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제 동계산 끝났으니까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무너뜨리는 멸실 과정을 하게 되죠. 멸실을 하게 되면 빈 땅들이 나옵니다. 빈 땅 위에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는 거죠. 야, 빈 땅이야. 이제 일반 분양 시작할게. 하고 하면 그 조합원들은 이웃인 그 청약 당첨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은 이제 준공 때까지 기다리고 새 아파트가 지면 입주를 하는 거죠. 서울은 평균적으로 10년이 넘고요. 10년이 넘으면 네. 15년? 네, 10년이 넘을 수도 15년, 20년도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짧은 기간도 있죠. 제 책에서 그 예로 가천주공을 예를 들었는데요. 가천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와 인천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빠르다는 속도는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내 집값이 안 올라간다면 반대하고 속도가 늦어지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야, 우리 빨리빨리 하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속도의 문제는 조금 그 지역마다는 다른데요. 그런데 서울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제가 많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 내에서 아까 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썼는데요.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자체가 너무나 낡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의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죠. 적기라고 표현하면 그 단계별로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투자할 당시에는 사실 저도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포감, 우리가 공포감을 자세히 뜯어보면 재건축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가 아마 정말 엄청난 공포감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해제가 된다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사업 시행에는 모형도가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찬성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때 전후로는 거의 해제되는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99%가 간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간다라는 그게 목적을 두고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시장인 게 그런 구역들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나니까 옆에 잘 안 가던 구역들이 너도 나도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재며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물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도, 왜냐면 길 건너 지영이 엄마, 영희 엄마가 있는데 지영이 엄마는 지금 새 집을 져서 엄청 10억, 20억까지 간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구역들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초기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중에서는 그 중심지가 좋지만 사실 아까 부동산 경기도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꺾이면 사실 재건축, 재개발도 또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또 반문하신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버티면 반드시 오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떤 것이라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내 집 마련 투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투자만큼 하방 강지성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좀 더 싸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경매도 사실 싸게 사는 걸 원하는데 지금은 제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가지 분류로 나눴는데요. 큰 놈, 갈놈, 들어올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너무 쉽게 와닿는데요. 큰 놈이니까 정말 크겠죠. 우리가 말하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강남구야 우리나라 부동산의 핵심이죠. 그래서 재건축을 논할 때는 강남구를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살아? 압구정동 되는 건 난 잘 몰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파트가 되려면 왜 거기가 최고의 아파트인지 한번 궁금함을 풀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남구 재건축에 대한 시세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올 놈인데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 바로 요이 땅 하면 정말 큰 놈이 될 건데요. 그게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1970년도에 아파트에 지어졌기 때문에 4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진단이라든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인가 그 단계는 수수수 갈 수가 있지만 지금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변 인근에는 30층의 어떤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50층까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놈에서 사실 송파구를 뽑았는데요. 사실 송파구는 잠실주공 1, 2, 3, 4 다 리센츠, 엘스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남았는데요. 사실 송파구는 거기가 1선이라고 합니다. 잠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송파구로 안잠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안잠실에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게 바로 재며들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안잠실이라고 표현한 이곳이 바로 갈놈인 거죠.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목동, 상계입니다. 목동하고 상계는 정말 단지가 많으면서 꼭 택지시구처럼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들어오는 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진단인데요. 안전을 진단하는 거니까 불안전하면 재건축해 라고 하지만 너 안전한 것 같아. 그러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 안전해, 너 불안전해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놈이겠죠.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단계 네. 뭐 이주나 이런 거 하기 전 단계라면 사실 갭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가가 15억인데 전세가 5억이면 10억의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재건축이니까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곳은 상계주공. 아무래도 그렇죠. 네,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또 거주를 해서 또 그 몬테크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돌아온다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투자금 같은 경우는 상계동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송파구는 10억이 원래 10억 정도였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근데 이제 또 매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10억 이상의 또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서 하는데요. 1단지부터 7단지를 앞단지, 그 다음에 뒷단지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뒷단지 같은 경우에서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5억 사이로 있으면 또 매수가 가능하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게 사실 지금 그 동네에 가면 한 번도 거의 가지를 않는 동네예요. 사실 너무 낡아서. 그래서 제가 그 4대 천왕이라고 뽑았는데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노량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이렇게 불렀습니다. 뉴타운이기 때문에 여러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 노, 북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 왜냐면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사실 거라면 10년 동안 매일 아니 매주 그 뉴스에 아마 한성 노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지정할 때 다른 뉴타운도 지정돼 있어서 그 지정된 거는 다 입주까지 마무리한 뉴타운도 있는데, 한남 뉴타운은 왜 이렇게 늦게 갔을까? 대장은 늦게 간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의 국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너무 대장이기 때문에 이권 개입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시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인가 전 단계이거든요. 한 구역이 가면요, 다른 구역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노량진 뉴타운은 8개의 구역이 있는데 지금 이주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주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일반 분양이 나오면 우리 입에서 노량진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지금 노량진 가면은 딱히 떠오르는 아파트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은 워낙에 그 구역에 너무 대단지이기 때문에 뽑았고, 그다음에 중부의 그 일자리 배우 수요로서 너무나 직주 근접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현 뉴타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시죠? 거기는 지금 완수계 단계고, 그 위에 이제 부가현 뉴타운을 바라본다면 바로 또 새 것이라면 새 것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도시일수록 재건축,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듯이 동대문구는 사실상 전체가 지금 천지 개벽을 하고 있거든요. 동대문구 중에서 가장 중심인 핵인 청량리역을 들을 수 있는데요. 청량리역 인근에 재작년에 분양했던 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청량리 롯데가스는 L65라고 해서 65층까지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내부 순환도로를 타고 가든지 그러면 계속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아마도 동부권의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중심이 된다면 그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지금 구역마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릉도 많고 산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는 큰 기림 뉴타운하고 장이 뉴타운이 있습니다. 기림 뉴타운은 거의 한 구역 빼고는 다 입주를 했고요. 장이 뉴타운은 입주하고 분양할 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장이동 가주세요 그러면
장이동이 어디야라고 그럴 정도로 모르는 동네였지만 조금 있으면 기름 뉴타운 우리가 알듯이 장이 뉴타운은 또 알게 될 정도로 성북구는 또 발빠르게 또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주도가 또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두 가지를 더 꼽자면 정말 작지만 강한 놈인데요. 이 부동산에서 제가 만든 이론인데 또 다른 지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구역이 떨어져 있는데 왠지 비슷한 신림동에 있는 신림 뉴타운, 상계동에 있는 상계 뉴타운입니다. 이 두 개는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경전철이라고, 서울에 이 경전철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계 뉴타운은 동북선, 신림 뉴타운은 신림선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역을 가장 가성비 좋은 구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 책에 이렇게 재개발로 입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상계 뉴타운하고 신림 뉴타운인데, 사실 제가 그 대한민국 청약제도 19년 3월에 이제 출간을 할 당시에 향후 5년간 분양 예정 단지, 사실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제가 부록을 넣어서 드렸는데, 부록을 막 정리할 때 그때 신림 뉴타운을 정리하는데 스파크가 뜨는 거예요. 와, 여기 될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한두 개가 이제 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가 사실은 2억대, 3억대로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림 뉴타운은 6억, 그리고 상계 뉴타운은 4, 5억대로 또 껑충 가격이 뛰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구역 중에서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 속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속도가 점점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건 불변의 법칙인데요. 그러면 가격이 싼 것을 하려면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전 단계,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요즘에 집을 살 때는 용기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용기 중에서는 무모한 용기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확신에 찬 용기라고 표현한데요. 그 확신에 찬 것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때는 사업자의 마인드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로 봤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 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안 될 만한 구조인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구역 지정되고 나서 75%의 동의, 그게 좋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의 열의를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열의도 보고, 그리고 사업자의 마인드로 봤을 때, 아까 단독주택, 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나라 재개발 법으로는 단 한 장, 그러니까 하나의 신축 아파트, 좀 넓으면 1+1이라고 해서 두 채까지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나는 이만큼 100평 넘게 갖고 있는데 나 한 장 주고, 쟤 보니까 뭐 30평 있는데 한 장 주고, 그러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는 거죠. 사업자의 마인드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반대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죠. 제가 예전에 노량진 뉴타운을 갔을 때는 사실 불안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내지 않는 데도 있었고, 왜냐면 가면은 상가가 있고 고시원도 있고 매달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 그때 한 18년 아니다 17년인가?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17년 12월 말 정도에 제가 노량진 뉴타운을 갔었는데요. 되게 재미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되면서 찬성했대, 찬성. 저 비대위였던 사람이, 그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사람이 찬성했대. 이 사람이 돌아왔대. 야, 돌아왔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계속 보이니까 내가 낡은 것을 갖고 그때 제가 샀어야 돼. 그 소식을 듣고. 왜 안 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느껴지죠. 저 사람까지 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겠군요. 네. 건물주.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봐야 되는 거죠.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큰 대지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딱 갔는데 다 단독주택이야. 다 기와집이야. 그럼 원하지 않겠죠? 원하지 않죠. 기와집에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 자기 내 생에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사업자의 마인드로 바라보면 조금 쉽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매번 겪다 보면 내가 진짜 확신에 찬 용기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냥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건데 그 공포감이 심한데요. 이거는 99%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가 그럴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의 계약 중에 완전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또 경매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낙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가서 뭐 어떤 어떤 상품을 투자하든 간에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 위험 부담이 많다면 또 리턴,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부동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신다면 가보시고 보시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확신에 찬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너무 비싼 곳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하나도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재개발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성광, 안수, 성남, 광명, 안양의왕, 수원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프라가 없던 곳에 생기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무심코 놓치는 그것을 꼭 잡아야 된다면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경기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